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6월 30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은 주로 29일 오후에 발표된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모아봤습니다. 한국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AI 메가 프로젝트 계획 발표. 비샴 산카란 인디펜던트지에서 6월 29일 주요 시사점. 한국은 삼성 및 SK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제조 및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SK그룹, GS그룹, 네이버가 AI 데이터 센터에 3,560억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선도적인 물리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피지컬 AI라고도 많이들 호칭하죠. 이는 아시아 거대 기업인 대만, 중국, 일본의 AI 데이터 센터 및 칩 저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들도 올해 초 AI 인프라에 6,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SK그룹, GS그룹, 네이버는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동일한 내용을 계속 표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옆에 오른쪽에 이재용 회장이 앉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 전투의 시기라며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에 반해 남서부 해안은 물 공급,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또한 물리적 AI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며 향후 몇 년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물리적 AI 강국으로 부상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 주가는 4% 하락한 반면 SK 하이닉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3%의 가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AI의 장기적인 약속과 현재 기술이 제공하는 것 사이의 격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D램 프리마켓 하락, 삼성, SK 하이닉스, 한국이 D램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에 따라 5,900억 달러 규모의 확장 추진 발표. 요브라즈 말리크라고 발음이 될까요? 스톡 트위츠 6월 29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5년 내 D램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국의 새로운 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5,9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하면서 D램에 대한 주가는 매우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칩 제조 공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산업에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발표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앞에 얘기하고는 약간 좀 틀리네요. D램은 미국 개장 전 세션에서 1.4% 하락했습니다. D램에 대한 주식 트위트 심리는 매우 낙관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다. 이렇게 또 소제목을 얘기했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과 기술 기업의 공식적인 AI 인프라 진출로 인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에 대한 수요 급증이 공급을 앞지르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붐의 주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첨단 HBM 칩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미국 메모리 대기업 마이크론이 D램의 상위 3개 보유 기업입니다.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놀라운 규모의 영향력이 우려의 대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D램에 대한 리테일 뷰. 스톡 트윗의 경우 월요일 초 현재 D램에 대한 소매 심리가 주말 동안 매우 강세로 상승했으며 ETF의 메시지 거래량은 지난 한 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트레이더는 이렇게 썼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월요일 서울에서 열린 사장단 브리핑에서 각각 주요 칩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발표 모두 주가 급락을 막지 못했습니다라는 시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후에 한국 반도체 투자 뉴스는 메인 언론이 링크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야후재팬 플랫폼에는 삼성릭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뉴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발표 직후 떨어지고 있습니다. D램 호남 반도체 과잉 투자될 확률이 높다. 제가 이런 견해를 한번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작성해 봤습니다. 컴퓨터 처리 속도의 두 가지 요소. 저는 그 엑셀 시트 한 장으로 기업체 스루풋 회계를 분석해서 별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주소들은 그런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잘못하면 과잉 투자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네요. 계산 속도, CPU, GPU, 데이터 입출력 속도, I/O, 인푸트, 아웃푸트,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CPU, GPU 포함해서요.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시간은 전체 대기 시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낸드, I/O 속도. 하지만 낸드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다시 읽어오는 I/O 작업은 여전히 수백만 분의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 수준으로 현저히 느리다. 문제는 대부분 MRP 시스템이 I/O 작업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MRP 시스템은 I/O 바운드 얽매인 상태에 있다. AI 병목, GPU 확보에서 메모리 용량으로 이동. 그동안 AI 반도체 경쟁은 GPU와 HBM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샌디스크 날개된 HBF 특허 하드웨어 접근 방법이죠. 데이터 이동거리 줄여 AI 반도체 병목을 완화하겠다고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 발열 수율 소프트웨어가 과제다 하는 소프트웨어에 제가 방점을 좀 둬보고자 합니다.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HBF는 단순히 큰 낸드를 GPU 가까이에 붙인다고 작동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D램은 CPU, GPU 작업 메모리로 필수. 그러나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를 HBM에 둘지, 어떤 데이터를 HBF에 둘지,
언제 미리 읽어둘지, 어떤 순서로 GPU에 공급할지 정교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I/O 바운드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GPU 소프트웨어가 HBM과 HBF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욕구가 없을 수 없으며,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면 피지컬 A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그렇게 수요가 많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호남 전력 자립은 원전도 널뛰는 재생에너지로 팹 가동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박순찬 조재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6월 29일 05시 45분 발표되기 전에 미리 선방을 날렸습니다. 팩트체크 아리백위의 호남행 전문가들이 따져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반도체 산업용 용수의 전력, 특히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이라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위성으로 전력과 아리백을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아리백을 하려면 호남에 가야 하나, X. 호남은 과연 전력이 풍부한가, 세모표.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공장 돌릴 수 있나, X. 아리백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과제인가, 세모. 호남은 전력면에서 반도체 최적재인가, 이것도 세모. 요 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로 가동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또한 이 한전 분석과 그 다음에 여러 번 한두 차례 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 제일 비싸다,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은 태양광 발전을 또 늘린다는 얘기고, 그 발전 단가가 비싸진 것은 반도체 원가를 또 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평균 단가로 공급을 하겠지만은, 원자력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죠. 화력 발전보다도 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데, 우리는 이런 환경론자들의 그 원재론에 의해 가지고 쇠뇌를 시키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메가 첨단산업 지역별 거점 육성, 5국 3특 닷 올리다. 앞에 외국 뉴스를 먼저 소개를 했고요. 김윤나영 경향신문 6월 29일 정부의 딸랑거리는 한국 언론들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 제가 직접 사업 챙기고 신속히 진행, 충정권 반도체는 후공정, 영남권은 소부장, 로봇 부품 산업 양성, 그리고 전력용수 입지 지원 방안을 또 발표했다, 이런 얘기고요. 호남권의 가장 큰 규모인 896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팹 전공정 4기를 짓는다. AI 데이터 센터에 87조 원, 스마트 가전, 에너지 등 8조 원, 반도체 패키징 1조 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협력사 인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호남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청권은 392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거점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
온양과 천안에 고대역 메모리 H임팹을 건설하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캠퍼스에 패키징 투자를 늘린다. 영남권은 27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AI 데이터 센터에 146조, 이건 정부 자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단지에 6.3기가와트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를, 충청, 영남, 호남, 강원의 AI 데이터 센터에 8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대학의 산학연구원 허브를 구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에 대해 호남 지역이 가장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전력과 용수,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중국처럼 국가 자본주의도 아닌 나라에서, 즉 민간 자본주의 나라에서 우선은 민간 자본이 들어갈 것이고, 적극 지원한다는 부채가 증가해도 은행 대출을 강제하겠다는 것인지, 850조 원대 정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주가를 관련해서 취재 보도하는 한국 언론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현재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 이재용, 최태원의 국민영웅, 전폭 지원 약속,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YTN 6월 29일, 국가 성장은 물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 두 기업이 호응해준 만큼 각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강요이자 호남 특혜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듭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떠민 게 아니라 전력과 용수 부지까지 고려한 기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조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는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과열된 여당 내 당권 경쟁 분위기 속에 투자 계획 발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진, 이재용, 최태원의 국민영웅, 전폭 지원 약속. 이 사진을 보면은 3인 중 2인은 억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 투자라면은 이렇게 할까요?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이 나와 있는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이럴까요? 만약에 이게 트럼프였고 그 다음에 머스크였다면은 머스크는 손들고 난리치고 액션을 취하고 그런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채가 제명을 지원하는 것인지 제명 정부가 지원하는 건 아닌 형국 아니냐? 어차피 결정되었다면 구마모토의 TSMC 건설과 중앙정부와 현 정부의 인프라 투자 병행이 참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역시 뜬 것은 그나마 그래도 조선비즈에서 호남 800조 투자 발표에 삼성 반도체는 어리둥절, 중장기 청사진에 변수될 듯, 우려했던 일 터졌다. 호남 투자의 삼성 실무진 당혹이라는 제목으로 황민규 조선비즈에서 6월 30일 09시 1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용인은 왜 한계인가? 한동훈 정부 반도체 입지 근거 공개 요구. 김지훈 JIBS 6월 29일 오후 10시 45분. 수도권 포화 판단부터 설명해야. 용인 한계론 기업 자율성 정면 제기. 정부 용인 확대 선안권 신규 거점 병행.
반도체 전략 놓고 시각차. 한 이후에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 핵심 산업의 입지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투자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인이 왜 한계인지부터 설명해요. 정부 용인 키우고 선안권도 육성. 핵심 쟁점은 입지 판단의 근거. 메인 언론 방송에 안 나오는 제주 방송에서나 나오는 비판 의견입니다. 메인 언론은 딸랑딸랑 거려야 되니까요. 제주 방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TSMC는 왜 거기로 결정되었으며, 일본 국가적 재벌 자본이 모아진 신반도체 넵기도는 왜 북쪽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 가까이 부지를 설정했는지, 일본은 전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민간 주도로 부지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형 공항에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하면은 이게 반도체는 뭐 해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부피가 작으니까, 무게도 하니까 양기로 바로바로 날라야 되는 거니까 이 공항 근처, 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 일본이 그 반도체 보화를 꿈꾸며 세운 곳은 홋카이도의 그 북쪽, 어, 거기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본과 비유를 해보니까, 자꾸 어리둥절해지는, 어리둥절하는 게 아니고 흔쾌히 그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재용 반도체 후보지로 광주계획, HBM 팹 충청권 집중투자. 이정현 송복규 조선비주 6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광주를 반도체 생산단지 후보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공감하며,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 산단의 투자 일정이 많이 빨라졌고, 새로운 단지를 준비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여러 지역 중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반도체 생산단지 후보지로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없어서는 안 될 HBM 팹은 기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와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이 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북 구미, 삼성 SDA가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경남 울산, 차세대 조선산업은 경남 고재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기가 하는 최첨단 패키지 기판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는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HBM을 만들려면 패키지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부산에서 와야 되니까 이 물류 비용이, 어차피 근데 거기에서 만들어도 물론 용인까지 오는데 또 시간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뭐 그런 것까지 물류 이동 이런 것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소프트웨어가 아주 간단한 거로 개발이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수요 대응 지역 균형 발전 호응 10년간 총 4,755조 투자. 김유중 경향신문 오후 42분 6월 29일. 반도체를 호남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강원, 충청도, 경남 지방, 피지컬 AI는 충청인가요? 영남?
그리고 여기 또 좀 해 놓은 거 보니까 어 요게 새만금 쪽으로 요렇게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광주에 425조 계획 폭발적 수요 세 단지 준비 당겨져 최태원 선왕권에 400조 용인 클러스터 완공도 12년 앞당길 것 호남행 결정 전력 용수 용지 인센티브 감안 기업에도 도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기업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국내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4천조 원에 달한다. SK 하이닉스도 AI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용인, 청주, 선안권에 총 1,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는 또한 전국에 총 15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단계적 구축을 목표로 총 1,0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주한미군 참가작전은 중국 대만 침공 대비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부 크라크 사령관이 주한미군도 참가하는 영내 주둔 미 병력의 연합훈련인 패스웨이즈 작전에 대해 중국의 대만 침공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웨이즈 작전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병력과 자원이 동맹국 우방국을 발판 삼아 끊임없이 기동한다는 개념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작전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방에서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의 사전 배치 물자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 배치 물자는 유사시 미 본토에서 병력만 신속하게 이동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외 거점에 배치한 탄약 전차 등의 장비를 뜻한다. 크라크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작전의 성격이 대중견제에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패스웨이즈 작전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필리핀, 바리가탄 연합훈련 등 대규모 정례훈련과 연계해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주요 병력이 유연하게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미 육군대장 브랜슨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 권혁철 기자가 한겨레 일본판에서 6월 30일 오전 10시에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브랜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브랜슨 사령관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성격을 강조하거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환수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보여왔다. 과거 위컴 사령관은 재임 기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 수립 등을 거쳤다. 그는 1980년 8월 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대장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며 한국인은 레밍, 각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본격화된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위컴 사령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 국방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측도 돌발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시적인 분석과 함께 미 육군대장 브랜슨이 처한 개인적 상황에 주목하는 미시적인 분석도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육군 병력이 줄어들고 한국으로 전작권이 넘어오면 역할이 축소된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장,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미 육군 입장에서는 대장 자리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이런 점에 주목하는 측은 브랜슨 사령관이 전작권의 신속한 이권에 부정적이며 주한미군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옹졸한 개인적 입장과 미 육군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네요. TP,
thinking process라는 논리적 사고는 근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배웠거늘. 이 권혁철 기자는 브랜슨 사령관을 인격 모독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이것을 미시적 분석이라는 이름하에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해병대 필리핀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6월 30일 연합뉴스 일본판입니다. 한국해병대는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 루손섬 주변에서 실시 중인 연합훈련 카만다크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만다크는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대테러 능력 강화와 연안 방어, 전투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한국 해병대는 2021년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로부터 제의를 받아 2022년부터 매년 중대급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해병대는 참가국들과 함께 연합지휘소를 구성해 훈련함으로써 다국적군 간 지휘통제 절차의 숙달과 상호 운영성 강화를 꾀했다. 또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기술고려팀 정비요원도 참가해 필리핀군이 도입 운영 중인 한국산 수륙 양용 장갑차 KA-AV의 운영 및 정비 노하우를 공유했다. 해병대는 올해 미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카만다그에 참가하는 한국 해병대 병사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경고, 드론 부대는 항상 이동하고 지휘센터는 지하 깊숙이 숨겨라. 비즈니스 인사이더 6월 30일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조종사와 드론 부대, 지휘센터를 집요하게 추적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부대와 시설을 항상 이동시키고 있으며 적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지하에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당국자는 이러한 대책에는 비용이 들지만 서방국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높은 효과가 실증됨에 따라 드론전이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영토방위대에서 군사협력 부분을 이끄는 타라스 베레조베츠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실전 경험에서 배워야 할 교훈의 하나로 적에게 드론 부대나 지휘센터는 매우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쟁, 특히 드론전은 고양이와 쥐의 추격전 같다. 이거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AI가 만든 사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르조베츠는 이 교훈이 국토가 작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만큼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드론 부대나 지휘센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리트비아의 약 10배다. 그는 소규모 국가에서는 드론 부대나 지휘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찾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회원국 전체의 부대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드론 지휘센터가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져 있으며 가능한 한 경우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일부 지휘센터는 이동식으로 트럭이나 장갑차 안에 지휘 설비를 마련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선에서의 손실의 90%는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드론 지휘센터 공격에 성공했을 때 그 전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해 왔다. 그러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지휘소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 또한 적들이 우선적으로 노리는 대상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를 총괄하는 무인 시스템군의 수장은 2025년 러시아군이 여러 드론 부대 지휘관의 위치를 알아내 일제히 공격하러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향후 전쟁에 대비하는데 서방국가 군대의 더 많은 기동력과 은닉성,
그리고 부대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드론 부대가 만들어진다는데 비밀스러운 곳에 깊숙이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고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한국과 차원이 달랐다. 한국 언론 월드컵 일본 대표 곡찬 세계적 실력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30일자입니다. 호찌 신문사 북중미 축구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2대1 일본 29일 휴스턴 경기장 피바 랭킹 18위 일본은 동 6위의 브라질의 후반 아디셔널 타임에 결승점을 뺏겨 2대1로 패전 16강 진출을 놓쳤다. 심야부터 새벽까지 열린 일본의 16강전 첫 경기를 한국 언론도 속보로 전했다. 한국 매체 오세는 홍명보의 쓰리백과는 차원이 달랐다. 브라질과 막상막하로 싸운 일본 세계적인 실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우승을 목표로 한 일본의 도전은 아쉽게 32강에서 막을 내렸다며 같은 쓰리백이라도 홍명보 한국 감독과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였다. 브라질이 우세했지만 일본의 단단한 수비를 뚫지 못해 고전했다고 전했다. 삼고, 쿠보 등 부상자들에게 울부짖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에는 충분한 대체 선수가 있었다.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도 같은 퀄리티의 축구를 펼쳤다. 브라질마저 당하게 만든 모리아스 감독의 쓰리백은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칭찬했다. 32강에서 탈락한 이유는 브라질과 맞붙은 것과 조편성 불운 때문이라고도 보도. 자국과 비교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